일단은 우리 기출 유형을 제일 처음에 1을 여십니다. 자, 찾아보기 하셔가지고요. 우리는 싫어 하셔가지고 XS 교재 기출 보충 기출 유형 1. 어저께는 3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4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보시면 씨앗하고 씨앗 있고 코리를 두 개를 쓸 건데 이 코리가 아니고 이 오타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하세요. 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그 요 씨앗하고 씨앗 입고 코리 이 부분이 여러분들 뭐냐면 사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어, 테이블이라 적어 놓으시고요.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밑에 요 부분을 수정하십니다. 4번 문제는 코리를 이용한 게 아니고 테이블로 이름을 바꾸시고요. 자, 그리고 이 코리는 여러분들 조건을 일단 넣을 거예요. 나중에 선택 코리 작업에서 실행 콜인 새 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탭을 만들기 콜이라는데 이것을 우리는 새 탭을 갖습니다. 실행 콜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냐면 탭을 만들기는요. 먼저 문제 보면 판매 단가가 10,000원 이하인 경우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을 대상으로 조회한 결과 여러분들 그것을 요 밑에 결과 그림이 있죠? 그것을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설 보시면요. 다음 입고일자는 입고일자로부터 15일 후. 그 다음 입고일이 뭐냐면 새로운 필드로 만든 새 필드명이에요. 입고일자에서 15일을 더한 날짜거든요. 그때 쓰는 함수가 밑에서 두 번째 설표 데이트 애드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선택 코리 창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출력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에 결과가 밑에 있는 완성 그림처럼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면 콜이 유형그룹 가서 테이블 만들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를 꼭 확인하고 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새 테이블을 만들기. 좀 작업 순서는 실행 콜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할 겁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테이블 추가창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완성 그림 보시면요. 출력된 필드를 보고 해당 필드를 추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약 코드, 시약명. 자, 참조로 다음 입구이라고요. 다음 입구이라고 필요 수량은 새 필드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새 필드명으로 생성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출력해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몇 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요. 콜이 디자인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탭에 가서 콜이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할 테이블은 씨앗과 씨앗 입구입니다. 두 개를 추가하시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출력된 결과 그림 보시면요. 씨앗 코드가 출력되어 있죠.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씨앗명 두 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입고일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 애드 함수를 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애드 함수는요. 날짜를 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단위는 쌍따옴표를 칠 건데 숫자 콤마 날짜거든요. 인수가 세 개 들어가죠. 그래서 날짜에 대해서 이 숫자만큼 단위 기간에 더한 날짜를 구하랍니다. 더한 날짜. 그래서 단위가 여러분들 Y를 4번 적으면 연 단위를 말하고요. 연 단위는 Y가 하나가 아니고 4개입니다. 월 단위로 더할 때는 요 단위 여기 M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 단위로 날짜를 더할 때는 D를 넣어줍니다. 우리는 15일 더해야 되니까 1 단위로 더해야 되거든요. 요 단위는 D라도 그리고 15일이니까 15.
그 다음에 날짜는 여러분들 있고 일자에서 15일을 더한 날짜를 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세 번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우클릭하면 작성 눌리면 좀 크게 쓸 수 있어요. 참. 여러분들 작성 눌려서 쓰셔도 되고 막 바로 입력가 됩니다. 저는 확대해서 한번 치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읽고 일자는 읽고 일자입니다. 그 그림 보시면 다음 읽고 1밖에 읽고 1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 일자가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다음 읽고 일자는 새 필드명이고요. 물론 그 뒤에는 함수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날짜를 더하는 함수 데이트 애드 칼로 열고 단위는 1단위로 더할 거거든요. D를 넣어줘. 근데 하는 쌍따옴표를 넣어줘요. 이렇게. 며칠을 더할 거냐면 숫자는 15일을 더할 거고요. 콤마. 자, 어느 날짜에서 있고 일자 필드에 있는 날짜 데이터에서 그 말이거든요. 있고 일자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명은 여러분들 반드시 대괄호를 넣어줘요. 여러분. 그럼 있고 일자에서 15일을 1이죠. 1을 더한 날짜를 구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요렇게만 함수식을 작성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야가 여기에 들어가죠. 요까지가 여러분들 다음 있고 일자를 구해봤어요. 잠시 중간 실행을 해보면, 실행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있고 일이 나옵니다. 원래 날짜에서 15일을 더한 날짜거든요. 지금은 3월 1일, 1월 30일, 2월 22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은 잘 된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 결과 조건 넣으면 그림처럼 13개 레코더가 나올 거거든요. 지금은 레코더가 좀 많습니다. 조건 안 넣기 때문에. 자, 일단은 나온 결과를 중간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됐으면 디자인 보기로 다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필요 수량도 세 필드명이거든요. 입고 수량이 두 배라는 것은 곱하기 1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필드명은 입고 필요 수량이고요. 콜론 원래 입고 수량 필드 값에서 곱하기 2가 두 배입니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이것도 세 필드명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에 가셔서 여러분들 세 필드명인 필요 수량이 가지고요. 콜론 입고 수량에서 여러분들 곱하기 그 다음에 2를 하면 두 배거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중간 결과를 확인해 볼까 실행해서 실행 눌리면 지금은 20, 60, 7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새 필드명을 두 개를 만들었고요. 조건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조건은 여러분들 판매 단가가 만 이하입니까? 근데 출력 결과물 안에는 판매 단가 필드는 출력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건 때문에 추가해서 출력 결과물에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보기. 마지막 열에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조건에 필요한 필드가 바로 판매 단가거든요. 판매 단가를 여러분들 추가하시고요. 근데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야는 출력 결과 표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표시 체크는 해제하고 콜에는 포함하지만은 출력물에는 출력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건을 넣기 위해서 조건란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야기 해놓고 만이라고 치면 돼요. 자, 근데 출력 결과물에는 넣으면 안 돼요. 표시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출력 결과가 그림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조건 넣었으니까. 그리고 실행하시면 물망초부터 나오면 되죠.
그래서 주치 보시고 맞는지 날짜도 봐야 됩니다. 1월 18일. 출력 결과물은 밑에 그림하고 똑같아야 돼요. 13개 레코드 맞는지 보시고. 그럼 결과가 맞죠? 자, 요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요 결과로 나온 이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할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한 개 남은 게 마지막으로 우리 선택 코리에서 조건을 넣고 결과를 확인해 봤던 13개죠. 이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 요 상태는 여러분들 선택 코리에서 조건하고 새 필드명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업이 콜이 유형 그룹에서 테이블 만들기입니다. 테이블. 자, 그러면 새롭게 만들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할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다음 입고일 생성이라고 치면 돼요. 다음 입고일 생성. 그것은 첫 줄 끝에 있죠? 아,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콜이 실행 후 생성되는 테이블 이름은 다음 씨앗 입고 관리죠. 아, 그거 고쳐야 되는데 잘못 보고 쳤어요. 다음 여러분들 씨앗 입고 관리라고 칩니다. 씨앗 입고 관리. 자, 여기 새롭게 실행했을 때 테이블로 만들어질 이름. 그럼 여러분들 실행하면 아까 13개가 출력됐었잖아요. 그럼 확인 눌리면요. 일단은 테이블 만들기로 바뀌어 있고요. 이제 실행을 하면 만들어집니다. 요거 실행을 눌리면. 왜? 실행 콜이니까. 자, 실행 눌리면 열생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로 만들겠느냐? 만들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다음 싣고 여러분들 씨앗 입고 관리라고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콜이 저장 이름이 아까 제가 쳤던 첫 줄 끝에 다음 입고 일 생성이에요. 콜이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콜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 이름은 다음 입고 일 생성 치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 콜이라는 안에 다음 입고 일 생성이라는 콜이가 만들어졌죠. 실행 콜이는 느낌표가 들어가요. 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4번이 끝났습니다. 4번. 근데 여러분들 5번이 좀 어려워요. 5번이. 5번이 뭐냐면 올해부터 나오는 코리안의 콜이거든요. 하위 콜이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야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닥지 하시고요. 프린트 보시면 여러분들 14페이지인데요. 회원하고 주문 테이블 이용해서 여러분들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에 대해 회원 테이블에 가서 그것만 찾아가지고 어 회원 테이블에서 비고란에 결과 그림 보시면 밑에 고객 아이디가 201707이고 그 레코드 끝에 보면요. 비고의 별표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그거하고 밑에 보면 이름은 여러분들 김민규죠. 2019-1124 고 회원만 고객만 별표 들어가고요. 관리 대상 회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코리를 통해서 찾을 거예요. 그리고 회원 테이블에 가서 요 두 개 고객 아이디 검색된 결과거든요. 나중에 그거만 비고란에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이건 업데이트 콜인데 업데이트 콜이 안에 또 콜이 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자, 5번 문제는 업데이트 콜인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비교를 좀 해드리면요. 올라갔어. 하위 콜이가 포함 안 돼 있고 우리가 그냥 업데이트 콜이만 만든다면 생성 시는요. 요것은 사용할 테이블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요거는 조건을 넣고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찾아서 검색해서 특정 필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쿼리거든요. 원래는 하이 쿼리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럴 때 업데이트 쿼리는요. 작업할 때 나중에 선택 쿼리 창에서 필드를 추가 작업할 경우 완성된 그림 보고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에 필요한 필드하고 업데이트할 필드만 추가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원래.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기초로 가요. 그래서 우리도 업데이트 콜이니까 조건에 필요한 필드하고 업데이트할 필드만 선택 쿼리 창에서 필드를 추가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원래 업데이트 쿼리에서 또 다른 쿼리가 붙는 하위 쿼리가 포함된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에 조건에 필요한 필드 요 안에 원래는 여기서는요 조건 해당 필드 조건란에 가서 조건을 입력하면 끝인데 그냥 업데이트는 사용할 테이블 한 개에서 특정 필드 조건만 검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하위 커리는 이 조건에 필요한 필드 추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란에 조건을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필드 조건란에 여러분들 검색 구문이 들어가요. 이거는 다른 테이블에 가서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을 검사해서 특정 레코드는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특정 필드죠. 필드 데이터만 가져와서 여러분들 다른 테이블하고 비교할 겁니다. 가져와서 비교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검색 구문이 SQL 구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제가 화면을 보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말로 하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요거는 기본을 가야 돼요. 업데이트 쿼리는 조건에 필요한 필드하고 업데이트할 필드만 선택 쿼리 창에서 요까지만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들기 가셔가지고 우리는 회원하고 주문 테이블인데 여기서 하위 쿼리가 포함된 문제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요겁니다. 쿼리 디자인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테이블 추가 창에서 두 개 테이블 다 추가하느냐? 아, 그렇지 않아요. 업데이트할 테이블만 추가하세요. 업데이트할 테이블. 그게 뭐냐면 첫 줄 끝에 회원 테이블의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할 거거든요. 그래서 회원 테이블만 추가하셔요. 어. 그러니까 주문 테이블은 나중에 하위 쿼리로 쓸 테이블입니다. 조건에 쓸 테이블. 그래서 요까지만 먼저 할 건데요. 그리고 선택 쿼리 창에서 필드 추가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에 필요한 필드하고 업데이트할 필드만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밑에 보니까 위에 보면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 뭐냐면요. 첫 번째 살펴봅니다.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이란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에서 이 조건이거든요. 회원 테이블에는 고객 아이디가 있으나 주문 테이블에는 없는 고객만 어디서 검사할 거냐면요. 회원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에서 검색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원 테이블에서 조건을 검사할 필드는요. 야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요거죠.
이것은 고객 아이디를 쓸 거고요. 업데이트 할 필드는 뭐냐? 위고 필드입니다. 위고 필드에서 데이터를 업글레이드, 업데이트. 고객 아이디 필드에서는 조건을 검사할 거고요. 조건을 검사해서 에어만 검색해서 요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 아이디만 업데이트를 위고 필드에 넣을 겁니다. 요 두 개만 추가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꼬리 디자인을 클릭해서 여러분들 그 회원 테이블만 추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택 코립 창에서 조건에 필요한 필드가 고객 아이디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어떤 필드를 업데이트 할 거냐면 비고 필드입니다. 요 두 개만 추가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조건에 그냥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검색 부분이 들어가요. 주문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검색해서 특정 필드인 고객 아이디를 출력할 거거든요. 여기에 출력된 고객 아이디하고 이거하고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업데이트라는 코드로 바꿔볼까요? 그럼 업데이트 메뉴가 생기고 조건 원래 있었어요? 요 메뉴가 생기죠? 그럼 업데이트 할 내용은 이거란 여러분들 요거부터 요거는 뭐 좀 이따 쳐도 됩니다. 근데 미리 한번 치보면요. 특수 문자 별표를 넣고 요 자리에 근데 미음 한자키를 넣으면 돼요. 미음 한자키 별표를 넣고요. 사실은 우리 문제에서 두 번째 줄에는 별표하고 관리 대상 회원이 붙어 있죠. 근데 결과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요거 문제가 별표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를 좀 수정하면 되겠죠. 띄어쓰기하고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치고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 아이디만 검색해서 비고란에 가서 요것을 삽입될 겁니다. 들어갈까 요 데이터.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여기. 여기서 여러분들 조건란에 가서 뭐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명령을 좀 하셔야 되는데 고객 아이디 조건란에 가서 나딘이 뭐냐면요. 하기 전에 나디라는요, 인의 연산자는요, 낫은 부정 연산자거든요. 야는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는, 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참조로 인 연산자는, 인은 안에 있다는 소리니까 야는 의미가 존재하는 부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디를 쓰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주문 요 조건에서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문 일 주문했던 그 고객 아이디만 검색해서 여러분들 어디서 출력할 거냐면 주문 테이블에서 출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검색을 할 건데요. 비교할 필드가 주문 아이디고요. 아니, 고객 아이디고 그 다음에 비교할 원본은 뭐냐면 주문 테이블에서 이 필드를 검색할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고객 아이디 중에서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객 중에서 그 고객 아이디만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잠시 주문 테이블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은 어떤 데이터만들이 있냐면요. 주문했던 고객 아이디만 들어있는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문 아이디가 쭉 있잖아요. 그다음 고객 아이디 있어요. 여러분들 주문 아이디가 있다는 소리는 주문했던 고객이고 고객 아이디는 주문했던 고객도 있고 주문하지 않는 고객도 있었겠죠. 근데 요 테이블은 주문한 고객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를 붙여놓은 근데 날짜가 있죠. 이 고객들 다 주문한 고객들이거든요.
요 날짜 중에서 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문한 고객만 검색할 겁니다. 고객 아이디만. 그러면 여러 개 있겠죠? 제가 잠시 연도가 같으니까 필터링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2023년 제가 잠시 그 4월 10일부터 2023년 다시 2023년 그 다음에 4월 여러분들 30일까지 주문했던 고객 아이디만 필터링 해볼게요. 잠시 제가 한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해제하고 다시 한번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그 다음에 2023년 여러분들 4월 30일이죠. 요 주문했던 고객만 검색했더만은 여러분들 몇 개 있냐면 28개가 있어요. 28명이 이 기간 동안 주문을 했어요. 이 고객 아이디거든요. 그러면 28개의 고객 아이디가 검색된 거거든요. 이 고객 아이디하고 여러분들 우리 회원 테이블을 제가 열어드릴게요. 회원 테이블은 여러분들 이 고객 아이디는 주문한 고객도 있고 주문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도 있어요. 야는 회원 가입만 하면 고객 아이디는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주문해서 검색했던 28개 아이디는요, 주문했던 고객 아이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없는 고객 아이디가 not in, 존재하지 않는 고객 아이디를 어디서 검색할 거냐면, 여기서 검색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검색 결과가 나온 고객 아이디가 있겠죠? 그 아이디들은 어디 없는 거예요? 주문 테이블에 없는 고객 아이디거든요. 왜? 존재하지 않는 것만 검색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넣었으니까. 그 두 명은, 지금 두 명이겠죠? 그 출력된 고객 아이디는, 여러분들 첫 줄에 보면,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 아이디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조건 검사를 할 때,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하고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하고 조건란에서 검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는 모든 고객 아이디가 입력된 데이터고요. 주문 테이블에 들어있는 고객 아이디는 주문한 고객 아이디입니다. 주문을 했던 고객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와 이 아이디는 성질이 틀려요. 성격이 틀리죠? 근데 어떻게 검색할 거냐면요. 밑에 주문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를 검색을 했더만 아까 28개 나왔잖아요. 그 날짜 사이에. 거기에 없는 것만 여러분들 어디서 검색했다? 고객 고객 아이디에서 검색했다. 이거는 조건이.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들 없지만은 여기에는 있는 것만 출력이 되겠죠. 없는 것만 찾을 거니까. 그 없는 회원 테이블 고객 아이디가 출력된 것은 어디 없는 거다? 주문 테이블 고객 아이디에 없는 고객 아이디입니다. 없으니까 주문하지 않은 고객이죠. 그 전제가 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 주문이 없는 고객 아이디다. 그 아이디만 어떻게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같은 레코드 필드 안에 있는 비고란에 가서 이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을 이해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자, 그것을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에 조건단에 가서 치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좀 헷갈리죠. 자, 일단 not인을 쓰는 이유는요. not in. 존재하지 않는 것만 어디서, 여기서 검색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 조건이. 근데 여기서 가로 열고 검색 부분이 들어갑니다. select, S-E-L-E-C-T. 그 다음에 출력할 필드명은 고객 아이디거든요. 띄우고 from. 원본은 어디에서 검색할 거냐면요. 자, 주문 테이블이었어. 여러분들 조건을 안 넣고 이렇게 가로를 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문 테이블에 있는 모든 고객 아이디를 검색하는 겁니다. 요까지. 근데 조건이 있죠. 최근 주문이 없는 고객의 조건은 밑에 있죠. 첫 번째 설표. 주문 일자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 그러면 조건이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 제가 모르고 지워버렸는데요. 다시 할게요. 나님. 자, 검색을 할 건데 다른 탭을 검색할 거예요. 고객 아이디를. 그거 비교할 겁니다. 이 하이콜이거든요. 이 부분이 하이콜이에요. 콜이 안에 콜이 저 SQL 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주문. 근데 조건 있는 바람에 where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날짜 데이터는 SQL 구문 적을 때 앞뒤로 샵으로 감싸야 돼요. 샵. 날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 이제 조건을 넣어보면 여기까지 쳤지 않습니까? 주문 일자 필드를 치고 이제 주문 일자 필드에서 자, 이게 조건이에요. between 시작 날짜 and 끝날짜죠. 그러면 4월 10일부터 앞뒤로 샵 and 동시반전이죠. 연속 기간이니까 4월 30일 요 해당된 날짜를 주문 일자에서 검색할 거예요. 그 검색했던 주문 일자에 들어있는 고객 아이디만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이제 요것을 제가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문일자 필드에서 띄우고 이제 연산자 비트윈이 들어갑니다. 비트윈, WEN. 그다음에 샵을 먼저 넣고 2023 그다음에 빼기 04 빼기 0을 안 넣어도 관계는 없어요. 10일부터 앞뒤로 샵. 날짜 데이터는 앞뒤로 샵으로 감사하지만 액세스가 이 콜에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띄우고 엔드 띄우고 여러분들 이것을 복사하면 안 빠르겠습니까? 갖다 붙여. 그리고 4월 30일로 바꾸면 빠르지 않습니까? 30. 이렇게. 다 끝났죠? 괄호 닫아줍니다. 이 말은 주문일자 요 기간 동안에 주문했던 고객 아이디만 검색하겠다. 그 검색했던 아이디가 28개 나왔잖아요. 28개 고객 아이디를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요 회원 테이블에 있는 고객 아이디하고 비교할 겁니다. 찾는 거죠. 조건입니다. 그런데 나딘을 썼으니까 존재, 여기에는 여러분들 없는 것만, 여기는 있지만은, 여기는 없지만은, 여기는 있어요. 여기에 검색했던 고객 아이디 포함하지, 즉 존재하지 않는 것만 여기서 검색하겠다. 그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잠시 어떻게 하냐면요. 막발 업데이트 하기 전에 잠시 선택 콜로 바꿔. 선택. 그 업데이트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때 나 지워진 건 아니에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두 개가 나와.
이 두 개 고객 아이디는 어디에 없는 거냐면요. 주문 테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주문하지 않는 고객이죠. 없는 것만 검색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밑에 완성 그림 보시면요. 그 두 개 고객 아이디를 보시면 2017-0729하고 밑에 보시면 김민규죠. 2019-1124 고객 아이디 아닙니까? 그 레코드 비고란에 그 두 개만 업데이트 돼 있죠. 어. 그래서 이 두 개만 업데이트 할 거예요. 저에 두 개 나왔죠. 다시 디자인 보기. 이제 다시 업데이트로 바꿔주시고. 이제 실행을 하면 뭐가 뜰 거냐면요. 이걸 하기 전에 그 회원 테이블 제가 열어놨잖아요. 회원 닫고. 회원 테이블 열어놨는데 회원 테이블에는 여러분들 업데이트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업데이트 하면 요 두 군데가 별표 관리 대상 회원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두 개를 찾았어요. 업데이트 하겠느냐?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업데이트 됐겠느냐? 여러분들 잠시 우리 회원 테이블 한번 열어볼까요? 아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더블 클릭 열어보면 최다영하고 끝에 보니까 오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김민규 이 고객 아이디는 관리 대상 회원이라고 업데이트 됐네요. 찾아가지고 너난 그죠? 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잘 됐고요. 이 코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줄에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고 적혀 있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름은 관리 대상 회원 처리라고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이컬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적어놨고요. 우리가 하이컬이가 올해부터 나온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데이트라는 쿼리 안에 여러분들 하위 쿼리가 포함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거든요. 그때 조건란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SQL 구문이 들어가요. 검색 구문이 들어가요. 물론 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죠. 여기 하위 쿼리예요. 딴 테이블에서 검색했던 결과를 조건 검사를 하더라 이거죠. 조건 위에 그 해당 필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하이콜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죠. 민감합니다. 근데 또 풀어보시면 두 가지 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만 검색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존재하는 것만 하기도 합니다. 존재한다면 아까 나딘 그 자리에 in을 쓰면 되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나딘을 쓰면 돼요. SQL 구문 앞에, 가로 앞에 이런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처음에 여기 그냥 지금은 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번 반복해 보시면 이제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이건 닫고 핏줄 유형 잃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일단 1번은 프린트 15페이지입니다.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R을 포함 조건입니다. R을 포함한 차량 번호. 결과적으로 차량 번호에서 조건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포함이 나오거나 시작이 나오거나 끝이 나오면 라이크 연산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라이크 연산자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럼 조건이 들어가 있고 이 쿼리는 그냥 선택 쿼리입니다. 필요한 필드만 선택해서 조건을 넣고 정렬이 들어간 아주
기본적인 쿼리. 어찌 보면 제일 쉬운 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기출 유형 2번에서 1번 문제는요. 선택 쿼리인데 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정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 쿼리도 쿼리 디자인에서 나와요. 조건이 뭐냐면 차량 번호 필드 조건란에 가서 R을 포함이니까 나중에 별표 별표 치면요. 여러분들 like 은사인지 안 쳐도 별표만 들어가면 액세스, 즉 쿼리가 like를 넣어줍니다. 쌍따옴표도 쳐줍니다. 아주 편해요. 이거는 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렬은 차량 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 할 거거든요. 이거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요.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할 테이블은 두 개거든요. 지역 정보하고 통행 목록. 여러분들 혹시나 결석했거나 자리를 이동해서 만약에 기출 유형 2에서 관계 설정이 안 된 소스는요. 조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지역 코드하고 입구 아이디를 꺼서 연결시켜 주세요. 조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필요한 필드, 출력된 필드죠. 영업소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밑에 그림 보고 추가하는 거예요. 차종,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자, 중요한 것은 차량 번호에서 조건을 보고요. 정렬은 여러분들 차량 번호 요것도 정렬할 겁니다. 그러면 차량 번호 조건란에 가서 여러분들 R을 포함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라이크 쓸 필요 없고요. 별표 별표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라이크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이크 들어가야 돼 있어. 쌍따옴표 넣어줍니다. 그러면 조건은 끝이고요. 또 차량 번호에 대해서 정렬할 거거든요. 그러면 움직이지 말고 정렬 칸 여기 가서 여러분들 오름차순이죠. 조건도 차량 번호, 정렬도 차량 번호에서 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실행하면 되죠.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결과가 밑에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장하면 돼요. 저장 이름은 차량 조회 코리를 작성하시오 되어 있잖아요. 차량 조회 일치입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선택거리 문제가 나오면 제일 쉬운 겁니다. 선택거리는 필요한 필드만 추가해서 만드는 쿼리. 그냥 필요한 필드만 추가해서 끝내면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서 조건이 들어가고 정렬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2번은 일단 문제 보시면요. 자, 영업소 주소별, 지역명별, 그 다음에 통행 횟수와 통행료의 합계를 줘야 합니다. 끝에 보면 또 크로스탭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크로스탭 콜리는 콜이 디자인에서 작업해야 되고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힌트가 있죠. 무조건 앞에 있는 영업소 주소 별 슬래시 하시고요. 야는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 나중에 지역명 별은 열머리글에 선택할 필드고요. 통행료의 횟수는 사실 이 그림상에서 완성 그림 통행료 횟수가 동글빼기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예요. 근데 마지막 통행료의 합계는 그림에서 어떤 거냐면 위에 강릉, 광주 밑에 있는 숫자 있죠. 거기 통행료 합계값이거든요. 그냥 값으로 선택할 필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요 함수 쓰기 전에 기본적인 우리 크로스 쿼리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요. 사용할 테이블은 지역 정보하고 통행 목록이거든요. 이 두 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선택 쿼리 창에서 크로스 쿼리는요. 어떤 필드를 추가할 거냐면요. 구성 요소에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소 주소, 여기는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갈게요. 통행료 횟수도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거든요. 근데 문제 보시면 통행료 횟수는 두 번째 살펴입니다. 통행료 필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통행료라는 요 필드를 추가합니다. 행머리글, 행머리글. 그 다음에 열머리글에 선택할 필드는 강릉, 광주 이런 것들은 지역명이거든요. 지역명을 세 번째로 추가합니다. 행머리글에 선택할 필드. 마지막 계산할 값으로 선택할 필드는 통행료의 합계니까 통행료입니다. 그러면은 행, 야는 열, 야는 값입니다. 그러면 구속요소에 필요한 필드 총 4개를 추가했습니다. 요까지 하는 작업이 선택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크로스코리로 바꿀 건데요. 이걸로. 이거 눌리면 다, 크로스코리 눌리자마자 다 그룹을 시켜버립니다. 묶어버린다는 소리죠. 눌려볼까요? 요약이 여러분들 다 묶어버렸죠. 그래서 별이라는 것은 묶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묶어지면서 크로테로 메뉴가 생겨요. 여기서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소 주소는 행머리글, 통행료도 행머리글에 출력할 거고요. 위치가. 지역명은 열머리글로 출력할 거고요. 데이터를. 통행료는 합계 구했던 부분을 값 영역에 출력할 겁니다. 그런데 야는 합계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함수는 합계로 선택하면 됩니다. 합계. 그리고 참조로 통행료도 여러분들 횟수가 나오면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에서 함수를 써야 돼. 왜냐하면 개수로 잠시 바꿔볼게요. 개수. 난 편집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함수가 지금 나와 있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로 2번 공이는요, 뭐가 한 개 적어 놓으시느냐면, 요거 한 개 누락됐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에 스트링하고 카운트 함수 사용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요걸로 하면 돼요. 근데 요걸로 이제 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냐면요.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크로스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영업소별로 묶고 그 묶었던 통행료의 개수를 세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 위에 것은 뭐냐면 아까 선택했던 지역명 데이터가 출력된 부분이에요. 이 구조를 보면 이런 거죠. 행머리 걸로 배치한 필드는요, 필드명이 나오고 그에 대한 데이터가 행방향으로 출력되는 형태고요. 또 두 번째, 우리 통행료를 또 선택했지 않습니까? 필드명이 나오고 그에 대한 개수값이 행방향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열머리글로 선택했던 필드는요, 필드명은 안 나오고 여기 데이터만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값으로 선택했던 것은 통행료에 계산된 합계값이 요 영역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을 해드리면 요 1번하고 2번은요, 여러분들 행머리글 영역입니다. 강릉, 강주, 구미, 열방향으로 데이터가 출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는 3번이랍니다. 3번은 열머리글에 선택했던 필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요 4번이라 할게요. 요 숫자 부분. 4번은 값 영역이에요. 계산된 필드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수정할 부분이 뭐냐면 숫자로 표시 안 할 거고 특수문자 동그라미로 표시할 겁니다. 요거 또 요 필드명도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통행료 횟수 아닙니까? 의의가 없죠. 새 필드명으로 변경할 거고
숫자 나머지는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정할 부분은 요거 하나네요. 하나. 자, 요 하나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 이 스트링하고 카운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십시오. 자, 그러면 함수 설명을 좀 드리면 요겁니다. 이 스트링 함수는 엑셀에서 뭐와 같으냐면 리피트, 리피트라는 함수와 같습니다. 엑셀에서는 반복 표시 문자 콤마 개수인데 엑세스는요, 개수가 먼저 나오고 반복 표시 문자가 뒤에 들어가요. 이 함수는. 그래서 얘는 개수만큼 반복 표시 문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 자리에 여러분들 직계 함수의 카운터 들어가요. 뭘 개수를 구할 거냐면 여러분들 통행료의 횟수가 구해질 자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실행했을 때 이 숫자를 뭘로 표시할 거냐면요. 특수 문자인 동글뱅이로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거기 누가 해주냐면 스트링이 해줍니다. 이 함수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자리에는 카운트. 카운트는요, 필드명을 넣어주면 이 필드명에 대한 개수가 실리십니다. 그래서 카운트 동행료의 개수를 쓸 거고요. 그 개수만큼 어떻게 특수문자 동글뱅이를 표시할 겁니다. 이 특수문자 넣는 방법은요, 미음 한자키 누르면 넣을 수 있어요. 요거 넣을 때. 자, 그러면 새 필드명은 동행료 횟수죠? 그러면 우리는 수정할 때 이 부분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여러분들 함수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때 어저께 우리 잠시 했지만은 요약콜이나 콜테콜리에서 함수식이나 계산식으로 작성된 필드는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줘야지만 이 식이 인식이 돼요. 그래서 식으로 바꿔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묶는 방법을 식으로 바꿔주시고 식. 그 다음에 동행료 요 필드에 가서 여러분들 좀 수정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를 넣어야 되니까 새 필드명은 동행요 횟수죠. 물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트링을 쓰는 이유는 특수 문자 동글뱅이를 반복 표시하기 위한 거죠. 숫자만큼. 그럼 스트링, string, 갈로 열고 여러분들 개수 자리에 직계함수인 카운트가 들어가거든요. 개수 써야 됩니다. count 갈로 열고 통행료에 대한 개수를 써야 됩니다. 갈로 거기 숫자가 나오겠죠. 이 숫자만큼 특수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겁니다. 콤마 쌍따옴 외치고 미음 한자 키 늘리면 됩니다. 미음 한자 키. 그럼 특수 문자 동그라미를 넣어주면 됩니다. 쌍따옴표. 발로다. 여기 우리가 수정할 부분.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좀 어렵죠. 자, 스트링 함수는 2021년도 기출 문제부터 아주 인기가 좋았던 함수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식으로 꼭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실행하면 이제 동글뱅이가 나옵니다. 실행. 요렇게.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요것을 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 그림과 똑같죠? 총 10개의 레코드 맞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맞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저장 이름은 동행료 횟수제이죠. 동행료 횟수제.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저장돼 있죠. 그리고 닫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먼저 또 읽어드리면요. 영업소 주소의 일부를 매개 변수, 밑에 첫 번째 그림이 매개 변수 창이거든요.
어저께 대괄호 넣는데 있죠? 조건란에. 대괄호 넣어주면 이 창이 떠요. 메시지는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라고 칠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일부라는 것 동그라미. 우리가 매개변수에서 데이터 검색할 때 일부가 나오면 like 연산자를 써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조인도 시켜야 돼. 이 문제는. 통행 요금하고 지역 정보를 추가하면 조인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테이블을 조인을 연결시킬 건데 어떤 필드? 출발 지 코드하고 지역 코드로 연결을 먼저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과 그림 보시면 출퇴근 할인은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금의 20%가 할인된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요금 필드명에서 여러분들 곱하기 0.2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러면 만 원이면 2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20% 할인은 8천 원을 내야 되거든요. 요금이 만 원이라면. 이러면 2천 원만 내는 거거든요. 원래 요금에서 이 할인된 금액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요 자리에 이 들어갑니다. 할인된 금액을 빼줘야 되는 게 할인을 받는 전체 요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실 때 그거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두 번째는 요금하고 출퇴근 할인 금액을 보면 통화기호로 출력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화살표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이 말은 요금 필드하고 출퇴근 할인은요 통화 형식으로 변경해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일단 매개면 소쿠리도 만들기 탭에서 쿼리 디자인을 써야 됩니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용할 테이블 통행 요금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역 정보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조인이 안 돼 있죠. 관계 설정과 관련 없는 테이블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건 닫고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가 조인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통행 요금안 여러분들 출발 지포다 지역 정보 테이블에 누구하고 지역 코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요 위에 놓으시면 조인이 되는 거죠. 이게 조인시켜야 돼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출력된 결과 그림 보시면 영업소 주소 출력되어 있죠? 추가하면 되고요. 차종도 추가하고 요금은 여러분들 계산을 좀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요금은요, 여러분, 요 요금은 아니고, 요 요금은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출퇴근 할인은 여러분들 계산식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요건. 출퇴근 할인은 세 필드명이거든요.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세 필드명은 출퇴근 할인이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콜론. 자, 원래 요금에서 빼줘야 되죠. 무엇을? 할인을 시킨 퍼센트 요금. 원래 요금에서 곱하기 20%면 안 되고 0.2라 쳐야 되죠. 할인된 금액을 빼주는 요 금액이 할인을 적용시킨 요금이죠. 요렇게 넣어줘. 혹은 요금 곱하기 0.8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음. 자, 이렇게 했다면요. 여러분들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실행. 실행을 하면 요 요금에서 20% 할인된 요금이 나왔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두 개 필드는 통화 형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요거 형식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디자인입니다. 그럼 요금 필드에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속성이야, 속성. 속성에 가시면요. 자, 여러분들 필드 속성 시트 창이 뜨죠? 거기서 형식의 통화 같은 방법으로 출퇴근 할인도 코스 두시고요. 통화로 바꾸십니다. 자, 통화로 바꿨을 때 진짜 통화로 나오겠느냐 실행해 볼까요? 통화로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작업.
매개 변수 창을 띄우고 검색을 한 결과로 요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한 게 남았죠. 영업소 주소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란에 요 가서 자 뭐라 입력해야 되냐면 포함이다 보니까 일부분은 like 띄우고 쌍따 붙이고 별표 여러분들 띄우고 밴드 띄우고 대괄호 놓고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치면 되죠? 메시지입니다.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대괄호 딱 별표가 남았죠? 띄우고 엔드 띄우고 쌍따옴편에 별표 이렇게 넣어줍니다. 별표를 넣는 이유는 앞뒤로 별표로 감싸야지만 포함입니다. 엔드는 결합을 시키는 현상. 야도 결합.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실행해서 우리가 남면 쳤을 때 결과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면 정답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이 창이 떼야 되고 남면만 치고 가요. 남면. 남면 치면 여러분들 엔터 치면 총 6개. 그 다음 여러분들 금액 보시면 금액이 맞는지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 순서가 또 맞는지 봐야 되겠죠. 잘 됐네. 자, 결과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 버튼 클릭. 이름은 여러분들 첫 줄 끝에 통행요금조회죠. 통행요금조회라고 치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렇게 저장되죠. 여기까지가 매개 변수 쿼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요. 4번은 여러분들 지역 정보하고 통행 목록 테이블 쓸 거고요. 지역별 슬래시 하시고요. 야는 크로스 쿼리가 아닙니다. 지역별로 묶어서 통행료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함수 쓸 겁니다. 이런 쿼리는 요약 쿼리입니다. 요약 쿼리. 자, 그리고 첫 번째 살펴봅니다. 어, 지역명에 대해서는 또 정렬도 할 거거든요. 내림차순 두 가지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약 쿼리 작업은요. 일단은 만들기 때문에 갔습니다. 쿼리 디자인. 사용할 테이블은 지역 정보하고요. 통행 목록입니다. 저는 관계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인이 돼요.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출력된 필드 보시면 지역명, 그 다음에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통행료 합계는 일단 통행료를 추가하세요. 자, 이것은 함수를 써서 얘들을 묶어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일단 묶기 위해서는 요 위에 보면 요약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묶어버리죠. 자, 그래 놓고 통행료는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묶는 방법. 합계라고 선택하고요. 통행료의 합계. 여러분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새 필드명 안 넣어주면 원래 필드명 의가 들어가요. 의. 함수 이름이 들어가요. 통행료의 합계로 나옵니다. 실행해볼까요? 통행료의 합계가 나오죠. 요 필드명 아니거든요. 통행료 합계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디자인. 이 필드명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새 필드명. 그러면 통행료 앞에 가서 통행료 합계 콜론. 왜냐하면 출력될 때는 통행료의가 아니고 통행료 합계로 출력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렬이 남았죠. 지역 명의에 가서 정렬 박스에 들어가서 내림차순 요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했을 때 결과가 10개. 횡성. 왜? 정렬했기 때문에 횡성이 먼저 와야 되고. 마지막은 강릉. 그리고 통행료 합계 맞는지 보시고요. 금액 보시고. 야는 뭐 통화기호가 안 들어갔네. 결과는 맞죠.
그러면 이제 저장하면 되죠. 저장 이름은 지역별 학계라고 합니다. 지역별 학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생성이 됐죠. 여기 4번이었어.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잘 됐으면. 5번은 여러분들 문제 읽어드리면요.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할인받은 차량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것도 새 테이블 만드는 거거든요. 실행권. 새 테이블 만들 때는요. 항상 우리가 선택코리에서 작업했던 내용 결과를 밑에 그림하고 확인하고 이 결과와 똑같이 나오면 이제 실행콜이 테이블 만들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만들기 탭에 가서 쿼리 디자인. 사용할 테이블은 통행 목록 테이블을 한 개만 쓰면 돼요. 닫기. 그다음 여기서 출력된 필드는 밑에 그림 보시면요. 차량번. 그다음에 할인받은 금액은 여러분들 요 안에 보시면 없죠. 할인받은 여러분들 금액인데 이것은 문제 보시면 할인 요금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필름이 틀리네요. 시계에서는 할인 요금입니다. 통행료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할인율은 여러분들 필드명을 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필드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뭐라 작성하냐면 새 필드명은 할인 받은 사실 금만 돼 있잖아요. 금액입니다. 잘렸어. 별로. 이거 계산식 받치 계산식 쓰는 거예요. 통행료 필드 값에서 곱하기 대괄호 놓고 할인율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계산된 요 값이 요 필드로 출력될 거다. 그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할인 부분은 필드를 표기합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선택콜인데 이것도 선택콜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잠시 하기 전에 요까지 조건 아예 안 넣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어 비어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화살표가 조건이거든요. 할인 구분이 적용되지 적용되어 있는 이 말은 할인 구분이 뭐냐면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적용되어 있는 레코드거든요. 요거만 추출해라. 그 말은 여러분들 세 번째 보면 이전한 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전널은 비어 있다는 뜻이고 이전한 부정 연산자가 들어갔잖아요. 비어 있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건을 할인 부분에 가서 조건 안에 가서 그대로 이전한 널을 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할인 구분의 조건란에 가서 is 띄우고 그대로 답이 적혀 있어요. not 띄우고 널 이 말은 할인 구분 안에 비어 있지 않는 것만 출력하겠다 이거죠. 음. 자, 요거 한 개 넣어주고 실행해 볼까요? 오, 이렇게 8개 개수 봐야 됩니다. 맞죠? 순서도 봐야 되는데 우리 정렬이 지금 보니까 01이 먼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자, 우리가 정렬이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내려와서, 요거 마지막에 본데요. 그림 결과를 보니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는 정렬을 지정한 문제입니다. 그럼 뭐 문제 속에 정렬이라는 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돼요. 그럼 차량 번호를 보면, 야 보면, 완성 그림에서 01, 04, 04, 29, 31, 47. 숫자만 보더라도 오름입니다. 어, 오름 차순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차량 번호에서 정렬을 가서 오름차순을 선택하고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오름차순이니까 맞네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문제 속에서는 정렬을 하려면 지시사항 없지만은 차량 번호 보니까 오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설정해 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맞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결과를 새 테이블로 만들 거거든요. 마지막 작업입니다. 테이블 만들기를 클릭. 그리고 새롭게 만들 테이블 이름은 뭘로 하냐면요. 할인, 적용, 차량 관리입니다. 할인, 적용, 차량 관리.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테이블 만들기로 바뀝니다. 이제 실행만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아까 8개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뜨냐면 실행하면 할행을 어떻게 하겠다? 새 테이블로 만들래? 만들어주셔야 이해하십니? 그러면 오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리고 이 코리를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 저장 이름은 여러분들 할인받은 차량 정보네. 할인받은 차량 정보. 할인받은 차량 정보죠. 받은 차량 정보. 자, 그래 놓고 확인 눌리면 이게 생성되죠. 그리고 이 쿼리는 닫아줍니다. 제 저까지가 이제 쿼리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쿼리 내용은 여기까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